안녕하십니까. 테이라이브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은 요새 국가적으로 그 논란을 키우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항쟁을 폄하하고 거기에 무슨 북한군이 왔느니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광주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그 당시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3.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신 정지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명함을 보니까요. 네. 문화사랑 모임 회장도 지금 하고 계시고, 이 문화사랑 모임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 역사문화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역사 바로 찾기 운동, 친일잔재 청산운동, 이거에 좀 앞장섰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충북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상임이사로 이제 네. 자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 충북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도 꽤 오래된 단체죠? 네, 그것도 이제 20여 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충북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를 하게 된 것도 80년 5월 그 민주화 투쟁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역사성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벌써 39년 전 얘기라, 네, 맞습니다. 저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은 그냥 교과서에서나 배우는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자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나 그거 인사들이 이런저런 논란을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 당시의 일을 조금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그때 당시에 광주가 아니고 청주에서 학교 다니신 거죠? 저는 청주에서 충북대학교 네. 4학년이었었습니다. 4학년? 네. 군대 갔다 오신 다음에? 군대 안 가고 4학년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냥 1학년부터 쭉 다녀서 4학년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이제 4학년이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이미 79년도 네. 11.6이 나면서 예. 박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계엄령이 선포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저희들도 휴교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뭔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싶었었죠. 그래서 80년 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학 내에서는 학원 자유화 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학자추 네. 해가지고 그동안 유신에 의해서 중단되었었던 총학생회를 부활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단과대학별, 과학별 이제 선출 선거가 막 시작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4월쯤에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총학생회가 이제 구성돼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서울의 상황은 심상치 않아졌어요. 네. 뭐냐면 당시 이제 삼김이라고 얘기하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양반들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막 소리를 높였고요. 네. 대학생들도 그 상황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뭐였냐면 이미 지금은 밝혀졌습니다만은 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 노태우 군부가 쿠데타를 했었다는 건데 그렇죠. 군사 반란을 때 그렇죠. 했었죠. 예. 근데 그게 뒤로다가 이미 저기가 돌았었습니다. 유언비어라고 말했겠지만 이미 전두환의 군부가 신군부가 장악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김재규가 이제 붙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1월, 2월, 3월이 되어지면서 전두환의 그 존재가 부각이 되어지면서 학생들한테서는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6 사태로 대통령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꼽힐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면서 전두환 이제 일파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가 됐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이 뭔가 힘을 보여줘야지. 4.19 때처럼 뭔가 힘을 보여줘야지만 저 새로운 군부들이 호락호락 이 권력을 이렇게 장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일어섰던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어섰는데 5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대전의 충남대학이 제일 먼저 가도 진출을 했었고요. 네. 저희 이제 뭐 청주대나 충북대는 이제 5월 7, 8일 요때부터 네. 각각 학내에서 집회를 시작했죠. 아, 뭐 그전에는 뭐 학교 내에서 집회하고 뭐 이러는 게 거의 거의 불가능했죠. 왜냐면 뭐 경찰들이 뭐 상주하고 항상 있고 그랬죠. 상시적으로 정부 형사들이 네. 뭐 대놓고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조금 문제 있는 학생들 보면은 입마전만 니니제니 했어요. 아주 참 기고만장이던 시대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정보과 형사가 네. 아주 학원 사찰, 네. 학원의 주인처럼 돌아다녔군요. 그렇죠. 뭐 공공연 했어요. 그랬으니까 저희 지방대학까지 그랬으니까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청주, 충북대에서도 또 충남에서도 전국적으로 네. 이런 이제 붐이 민주운동에 대한 열망들이 막 이제 꽃을 피워가고 있었는데 광주에서는 그게 조금 더 진전이 됐던 건가요? 광주는 그 이전부터도 워낙 좀 학생운동도 좀 더 여기 저희 지역보다도 훨씬 앞장서 있었던 거고요. 그때 주제는 뭐냐면 전두환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힘은 우리 대학생들이 네. 뭉쳐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10일 그때부터 가두 진출을 하면서 네.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네, 네, 네. 이미 전두환이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데모를 한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도 끊임없이 되어지다가 5월 15일 날 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이 서울역 쪽으로 향해서 서울역을 완전히 메울 정도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청주에서도 충북대학 학생들도 그때 개신 6,000인이 했는데 네. 6,000명은 아니더라도 네, 네. 거의 다 나왔다고 그럴 정도로 청주대학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은 청주 시내가 대학생들이 완전히 저기 이 상당공원에서부터 네. 저 내수동곡이라고 하죠. 시계탑 고개까지 네, 네. 대학생들이 가득 찼을 그렇습니까?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그날은 뭐 이미 경찰이나 이 군대에서도 워낙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막기가 어려울 정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5일 날 전국적으로 대학생 대표자들이 네. 총학생회장들이 모여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상의한다 해가지고 네. 일반 학생들은 대기했어요. 네.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대기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들은, 막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 계엄령이 확대될 거다, 군부가 치고 나올 거다, 학내에 군인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막 공공이 나왔어요. 어디선가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작전을 짰어요. 저희 네. 데모를 앞장섰던 그 팀들끼리, 만약에 정말 15일 이후에 군부가 대학에 들어온다, 계엄군이 다시 들어온다, 이럴 경우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 정문 앞에로 모인다. 네. 정문 앞에 모여서 학내로 들어간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계엄군일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된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학내 들어가는 것이 저지가 되면은 제2차 목표지를 청주 앞구, 국민은행 앞으로 네. 저희도 정했어요. 네. 그리고 2차지에서도 하려고 하는 게 만약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지가 당하면 당시 MBC가 문화방송이 우암동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가장 언론에 노출되기 쉽게 MBC 앞으로 직결해서 우리 데모하자.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저희들도 15일 밤, 16일 밤 그걸 세웠었어요. 네. 그런데 17일 밤에 검거가 들어왔는데 일부 학생은 이미 잡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갔었어요. 네. 저희들이 뭐 좀 낌새가 이렇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막 친구들 집에서 자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갔는데 18일 아침에 집에 들어갔는데 잡으러 와서 네. 정보 형사들하고 마주쳤었어요. 예. 근데 그걸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일단 그 상황에서 모면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광주에서 일부 불량 불온한 어쩌고 그러면서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네. 계엄군들이 진입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이거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로서 앞장서 데모했던,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했던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장 해지를 하고 돌아왔는가? 뭐 서울역 해군이라고 불리는 서울역 것. 해군을 했는가 예.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총학생의 총회장격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저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에요. 있죠. 심재철 예. 의원이에요. 거기서 참 제대로 된 결정도 못하고 결국은 다 돌아가가지고 스스로가 무력화됐는데 오직 광주에서는 아까 저희들도 그런 약속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조선대 학생들 학교 앞으로 모였어요. 네. 모여서 그 계엄군과 우리 들어가겠다, 학교로 들어가겠다 이런 충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엄군이 무자비한 그렇죠. 뭐 시작이 된 폭행, 거죠. 그다음에 뭐 진압이 시작한 네, 거죠. 진압 이런 것 상당히 예, 이제 그렇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기 그렇죠.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없었고 뭐 정부의 일방적인 계엄 그 사령부의 정부에 의해서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은 더 알 수도 없었고 우리들도 자세한 상황은 몰랐지만 이건 뭔가 이거 잘못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막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들으면서 저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야, 광주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그 항거를 한다면은 우리 거기로라도 가서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주나 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만 광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 한 5월 27일까지인가 그 이제 뭐 수백 명이 사망하고 또 수천 5천 명 이상이 다치고 또 후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밖에는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완전히 제가 그때 되게 어렸어요. 근데 저희 집이 충청일보를 봤는데 그 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두 권 쓰고 총든 맞습니다. 폭도가 그 사진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게 지금도 아주 기억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저 뉴스를 듣는 순간 이면이라는 걸 생각할 때 네. 정말 막 분노를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면요 저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로 집중이 돼서 희생당한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광주만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뭐 대전에서도 청주에서도 같이 일어났다면은 전두환 신군부가 막아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또 다른 상황이 왔을 텐데 우리가 역사에서 큰 가오와 죄를 졌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뭐 그런 이제 죄책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광주 민주화 운동이 결국은 광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 다 똑같은 것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광주 민주화 정신 이런 것들이 뭐 계승되어야 되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뭐 법정 기념일로도 되고 했는데 근데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 그러면은 뭐 아주 탄압 국면이 이어졌겠습니다. 뭐 엄청 심각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그 당시에 5월에 각 대학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라고 앞장섰다는 친구들은 다 잡혀 들어갔고요. 네. 다 잡혀 들어가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저희 청주 지역에서도 5, 60명이 잡혔었어요. 잡혀가지고 뭐 경량에 따라서 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조금씩 한 달, 두 달만 이렇게 계엄 사령부에 붙잡혀 있다가 이제 저희들도 나왔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수사의 초점도 뭐였냐면요. 김대중의 내라는 뭐다. 너희들이 거기 동조했지 않느냐. 그거였어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뭐 이른바 빨갱이가 다 돼가 짜놓고 있었던 엮여가고 거예요.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아니다. 우리는 전혀 우리는 순수하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한 걸 했는데 저는 뭐 제가 생각해 제가 제일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거기 속에서 맞아서 정말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친구가 있어요. 저희 친구 중에도. 네, 청주에서도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고 당시는 이제 부산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집에 와 있었는데 80년 5월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충북대학교 데모했는데 같이 앞장섰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 학생이니까 더 눈에 띄고 아, 네. 그다음에 보호해야 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처음에 잡혀가가지고 지하실에 무척 많이 맞았고요. 나중에 징역을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추록을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최종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최종철 예, 님. 저희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의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광주에서 그러면 그 시민들이 왜 데모를 했겠냐는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화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민주화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태가 잘못되어 가고 계엄군이 와서 나의 친구, 나의 형, 나의 아버지를 총으로 쓰러뜨리더라는 거죠. 네. 영화에도 보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피가 끓어오른 거죠. 그래서 그 순수했던 시민들이 그리고 또 청소년 학생들까지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무기를 들었어요. 네. 아마 세계 그 민주화 운동사에서도 그렇고 이 군대에 관한 문제에서도 그렇고 광주같이 아주 처절하게 학살한 그런 것도 없고 또 광주처럼 또 시민들이 순수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또 광주 그 항쟁을 한 그런 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항쟁 동안에 도둑질이나 뭐 약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네,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희생당한 분들을 연령별로 분래 보니 20대가 또 가장 많더군요. 예. 뭐 고등학생들도 물론 있었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이 있기 전까지 또 엄청난 어두운 시간이 시간이 정말 87년 6월 항쟁이 올 거라는 기대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80년 그러고 나서요. 모든 정권이 다 장악됐고요. 뭐 지역에 있는 뭐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유지들도 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고요. 뭐 국회의원들도 정치규제법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은 나갈 수도 없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건너는 학교, 대학에서는 누가 아 하는 소리만 질러도 금방 옆에서 붙잡아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81년, 82년, 83년까지 정말 암흑기였어요. 암흑기다 보니까 언더라고 그러죠. 네. 학생들이 공개적인 활동은 못하고 그 이른바 서클. 지하 서클 예, 네. 독서하면서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잊지 말자라는 얘기를 거듭하면서 83년, 85년, 86년, 87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구호가 광주 학살 원흉, 전두환 정권에 네. 관한 게 구호였고 전두환 정권의 그 학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감옥에 끌려갔던 겁니다. 그 세월이 6년, 7년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럼 위원장님은 이제 졸업을 하셨고 예. 그때 이제 고초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고초당한 사람 중에서 2명이 죽었고요. 저희들도 청주에서 2명이 그 후유증으로 죽었고요. 나머지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도 자진해서 이제는 사회에 타협해서 갈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더 열성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자기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85년도에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 그 협의회 뭐 민주통일 뭐 민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네네. 민통련이 생깁니다. 네네. 근데 그 민통련이 생기는 것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만들어내는 이제 말하자면 토대의 힘이 네. 됐는데 그거는 광주의 힘이라고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네. 뭐냐면 광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잡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간 사람들이 다 동지가 됐어요. 감옥에서 그렇죠. 만난 사람은 다 동지입니다. 광주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은 서로 죽음을 무릅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동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전두환 정권 내에서도 그 믿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더 뭉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전국화되어지는 또 계기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거 이렇게 뭐 이름을 거명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 8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열심히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활동하신 분들 지금도 좀 기억할 만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죠.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 네. 저 김재수 그 네. 우진교통주 사장님.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저하고 한 해 후배인데 네. 그 3학년 시절에 그 80년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앞장섰다라는 이유로다가 끌려가 가지고 네. 이제 실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기소 유예인가를 아니 선고유예를 받았군요. 아, 네. 그런 다음에 또 군대를 끌려갔어요. 아. 예, 군대를 뭐 즉각 나오자마자 끌려가 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광주 말하자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고생했죠. 다른 내중에 각교로 다시 돌아와서도 민주화 운동에 또 앞장섰고 또 뭐 노동자 농민들 이런 민중들을 위한 또 일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참 훌륭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그 우진교통이라고 하는 또 우리 지역의 노조 자주 관리 기업. 자랑스러운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같이 하는. 또 뭐 돌아가셨던 정진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네. 꾸준히 저희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민주화의 안에 깃대 표상이 돼 주셨고요. 네. 또 그다음에 그 조순영 전도사님도 그랬죠. 네. 뭐 김창규 목사님도 그때 네. 끌려갔었죠. 이우근 선생님 선배도 갔었죠. 그다음에 또 저희 또 후배들 중에 보면은 저기 김성구라는 또 친구 있습니다. 무심천 서점을 하다가 이제 지금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김용명이라고 이제 청주대학교 나오고 실형 받고 뭐 네. 영국 불교도서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사업도 하면서 뭐 정치 이제 민주화 운동 저기 정치도 하고 있고 이제 청주대학에서도 또 한 그 선배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또 작고하신 분이 있었고 아까 네. 제가 얘기했듯이 최종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81년도 9월 1일 날 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 그리고 그 친구의 또 죽음이 우리 또 지역에서 매년 9월 1일이면 그 친구의 죽음과 함께 우리 잊지 말자,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더 뭉치자 이런 일이 계속 되어 왔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활동하시고 뜻을 같이 한 분이 충북 민주화운동 대승사업회를 네, 같이 이렇게 이제 또 참여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이제 39년이 지났으면 논란이 없고 맞습니다. 뭐 다 그냥 상식적으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러니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야만이고요. 이거는 야만이고 파렴치입니다. 파렴치. 파렴치라는 게 뭔가 염치를 물고 경거망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지만원 시서부터 이제 네. 시작된 그 북한군 소행 문제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우리 군부나 정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당시 광주라는 전라남도 한 중심에 있는 네. 도청 소재지입니다. 거기에 북한군이 올 정도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방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계엄령 사태였고 그렇죠. 군부 잘난 그 전두환 노태우 군부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영산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북한군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내 스스로의 모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쓰고 완전 이건 땡깡이죠. 네. 야만 그 자체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이 진짜 우리 스스로 네.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에 대해서도 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끊임없이 네. 지금 70년, 100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지금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탈을한 악마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뭐 잊을만 하면 다시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요, 그 이른바 민주화 네. 보수의 프레임을 그 아주 잘못된 거로 이용을 하는 거죠. 북한이라는 것만 들어가면은 네. 우리 그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반대할 거라는 것 때문에 자꾸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불안 심리도 조성하고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빨갱이네 아니네 뭐 네. 좌익 막 용공 이렇게 서로 몰아가 구분시켜가지고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네.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노림수가 있겠네요. 노림수죠. 완전히 시대착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들은 이제 그게
마치 자기들의 영웅인 양 잘못된 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뭐 안 생길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예, 정말 이번 기회에 그 지금 지만원이라는 사람, 김진태, 네. 그다음에 이종명, 명. 김순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5.18 회원들이 응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국민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을 긋고 단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또 좀비처럼 일어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인데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나치 뭐 인사를 한다든지 나치의 그런 행태를 뭐 찬양하면 법으로 이제 처벌하는데 우리도 그런 법이 빨리 제정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도 나치는 어디선가 그 전적이 있었던 사람이 잡히면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감옥 가서 종신형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망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은 모독죄지 않습니까? 네. 모독죄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응징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오늘도 심각한 일인데요. 전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징계 얘기 나오지만은 엊그저께 얘기했던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뭐라 그랬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네. 것이다라는 식의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타는 이런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을 양민입니다. 양민을 학살한 이 사건이 그냥 역사의 관점이 달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공권력에 의해서 그것도 독재의 정권 찬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군부 독재자들에 의한 촉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게 무슨 역사의 관점입니까? 양민의 학살이죠.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를 좀 되짚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고통이 많으시죠? 네, 가슴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울컥울컥하고 참기가 참 그래요. 어렵습니다. 사실.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있고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 시민들은 그래도 용감하게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나서서 그 군부를 저지하려고 싸웠는데 왜 우리 다른 지역에 우리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비겁했었던가 하는 그 역사적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는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참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5.18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젊은이들 또 뭐 젊은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 이전보다도 더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광주의 시민들의 용감성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용감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광주에 관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인권의 시작이죠. 민권을 찾는 것,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도 더 확실한 민주주의를 찾아올 수 있는 길로 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께 말씀드린다면은 광주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민주주의와 번영조차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했다라고 자랑하죠? 경제 발전 누가 있습니까? 소수의 무슨 엘리트들이 한 거 아닙니다. 중동 전선에 나간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었고요. 우리 아저씨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월남전에 가서 싸운 사람들도 우리 삼촌들이었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 가서 용병을 갖다는 이런 시기도 있었고 거기서 학살당도 있었지만 그러한 우리 또 다른 피해 대가로 번영을 왔는데 그 번영이 민주주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나누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바란다면 지금 이후에는 좀 더 정의로운 그리고 공평한 이런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시대를
되돌아가는 저런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망언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